폭발한 무주택자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 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제 타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부동산 인포라고 해서. 거기서 부동산 시가에 대한 분석 업체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국세청에서 올라왔던 시도별 근로소득 이 신고 현황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올라왔던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는 것인데 1인당 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서울은 22.5배, 경기도가 12.1배,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면 이걸 다 봤을 때 평균적으로 10.7배 정도라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 지역이 지금 과밀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근로소득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거의 22년 하고도 한 6개월을 더하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된다라고 했던 점을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부가 내놨던 데이터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실제로 이런 불안의 목소리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그 부자 이익의 대변기죠. 집값 하락을 오히려 막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이를테면 취임 직후 저질렀던 공시가 인하,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 감세, 그리고 LTV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특히나 작년 둔춘두공 재건축 미분양 사태 해법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39조 원 풀고, 대출 상환 능력의 기준인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도 적용도 면제하고, 그러니까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까지, 주택을 마음껏 투기해라 이걸 노골적으로 권유하다시피 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잔치상을 그냥 만들어주게 되는, 이게 지금 가진 자들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포기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직원을 고용하겠냐. 차라리 임대업자로 그냥 살지. 부자 부모 없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 불가능할 텐데 누가 아이 낳고 기를 생각까지 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조, 부동산 정책의 문제, 참 어이가 없는 게 줄곧 지금 정부의 출범 때부터 이런 무리한 헛소리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동산 황금기, 그렇게 아주 태평성대를 외치던 소위 기레기들이 이제 와서 이런 무주택자들의 입장,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와서 지적한다라는 것도 화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억나는 몇 가지만 꼽자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4일쯤이었죠. 2024년 경제방향이라고 내세웠던 내용들,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기억하실 겁니다. 세컨드홈 활성화시키자. 생활 인구를 세컨드홈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주말이라든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별장 소유자와 같은 다주택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간과 소비를 늘리게 해야 된다. 고로 부동산 투기 과열시키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낸 바도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개선이나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의 논의는 완전히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던 민생토론 현장에서 그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다주택자 세금 그것만 푸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싹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말들이 뭐였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하는 거,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 죽이는 거다. 고급 외제차 만드는 과정에 그리고 또 고급 주택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나오지 않냐. 이게 궁극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돕는 일이다. 이런 정말 회개한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부의 재분배, 양극화의 해소에 대한 그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 나왔던 이러한 해괴망측한 헛소리. 표면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번영을 기약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호화스러운 벤츠라든가 호화스러운 주택이 경제의 근간인 것처럼 해석하는 거. 오로지 돈에 결부되어 있는 부자들의 입속만 챙기는 그러한 정부의 기조, 물질적 소유와 어떤 부자와 고소득 가구의 그 부가 집중된 경향은 지금 이 소득의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데이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들, 이러한 행보들은 기만 그 자체였죠. 아니 기만이라 무식한 소리였죠. 그런데 이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2021년 8월쯤이었을 거예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싹 다 불러다 앉혀놓고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에서 보유세는 아파트 관리비 마냥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대한 비용으로 필요한 거다. 아주 고가의 집들이면 모르지만 웬만한 것은 생필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세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유세를 비난하면서 집이 생필품이라고 해놓고서 독과점 규제는 하지 말자라는 헛소리로 이어졌던 거. 본인이 주장하는 건 뭐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보유세 없앤 다음에 반대급부로 나왔던 게 간접세였고, 그러니까 직접세를 줄이니까 이게 간접세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 고통이 서민의 몫이 되었던 부작용이 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논조는 줄곧 부자들의 소비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없는 사람만 내라는 듯이 서민 주머니만 털어내려고 했고, 결국 이게 극에 달하니까 오죽하면 중앙일보였는지 조선일보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사설로 윤석열도 뒷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의견을 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의 방향성들,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들도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 밖에도 뭐 용적률 최대 500% 상향하겠다,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 부수고 재건축을 할 건데 그걸 하면서 안전진단도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윤석열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그 디지털타임즈 기사로 넘어가서 그 기사에서는 무주택자들이 결국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만든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고 이들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을 함께 비판을 하는 것을 같이 넣어놨어요. 제목에서는 마치 이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지적하는 듯한 형태로 나가고 있지만 내용의 포인트는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총선 심판. 양비론이죠. 부동산 문제의 책임, 문재인 정부도 뭐 있다라고 해도 지금 1년 9개월째,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의 정부 정책 기조가 만들어가는 그 어두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타임즈가 이 양비론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전 그 의도가 이 문제의 책임에 민주당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서 양비론으로 그 수준을 국힘과 똑같은 선상으로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총선 구도를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다. 매우 저열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부자가 아니면 국민도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시선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도 참담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